손 올려! 당장! 총구 2개가 그녀를 겨누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태극기 하나 들었을 뿐인데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린 여성.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보내며 그녀는 몰랐죠. 자신을 가둔 이들이 곧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외모 때문에, 억양 때문에 그냥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순간들. 그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을 말이죠.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침묵하지 않았거든요. 체포 당일 밤 경찰서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그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이 믿기 힘든 실화 속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손 올려! 갑작스런 고함에 이하린의 심장이 순간 멎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립공원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조용히 묵념하고 있던 그녀에게 2명의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도넬리 경관과 신참, 그들의 눈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여자. 도넬리가 소리쳤어요. 이하린의 손에 들린 태극기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죠. 이하린은 천천히 2 손을 들었습니다. 파리경시청에서 15년간 정보수사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내일이면 바로 이 워싱턴 DC 경찰서의 서장으로 취임할 예정인데 지금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관들이 곧 자신의 부하가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냐? 신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여기서 외국 깃발을 들고 있어? 잠깐, 이건 오해예요. 이하린이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참전비 앞에서. 닥쳐. 도넬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설명은 서에서 해. 지금 당장 바닥에 엎드려. 이하린의 뇌리에 순간 스쳐간 생각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였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할아버지의 유품인 태극기를 들고 묵념했을 뿐인데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고 있었죠. 프랑스 억양이 섞인 영어 때문인지 아시아계 여성이라서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바닥에 엎드리라고. 도넬리가 다시 고함쳤습니다. 이하린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볼에 닿았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관들의 발에 밟힌 태극기를 보며 이하린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죠. 수갑이 차가운 쇠소리와 함께 손목에 채워졌어요. 불법 상징물 사용 및 수상한 행동으로 체포한다. 도넬리가 기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읊었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해 보세요. 이하린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저는 내일부터 이관하래. 정체 확인은 서에서 할 거야. 신참이 이하린을 끌어세웠습니다. 지금은 입 다물고 있어. 경찰차 뒷좌석에 앉힌 이하린을 보며 도넬리가 비웃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외국인이네. 요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참전비를 바라보며 이하린은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자신이 저 2 경관의 직속 상관이 될 거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의심스러운 외국인 용의자일 뿐이었어요. 운명의 아이러니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스트립 서치해야겠어. 도넬리의 말에 이하린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성 교도관 앞에서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은 순간 이하린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죠. 이건 과도한 처사예요. 이하린이 항의했습니다. 참전비 앞에서 묵념한 게 무슨 중범죄라고. 입 닥쳐. 여성 교도관이 소리쳤어요. 테러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 빨리 벗어. 차가운 검사실에서 이하린은 모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15년간 프랑스 경찰로서 수많은 용의자들을 조사해봤지만 자신이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몸수색이 끝난 후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교도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했죠. 유치장 철창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이하리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물 좀 주세요. 이하린이 지나가는 경관에게 요청했어요. 체포된 지 5시간째였는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거든요. 물? 테러리스트한테? 경관이 코웃음 쳤습니다. 꿈도 꾸지 마. 이하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배운 게 있었죠. 상대가 이미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오히려 침묵이 더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치장 밖에서는 경관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자 정체가 뭐길래? 신참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프랑스 여권은 진짜 같던데. 도넬리가 답했어요. 하지만 수상해. 왜 하필 한국 깃발을 들고 있었을까?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이런 식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하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온갖 추측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었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하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겪는 현실이구나. 외모나 출신, 억양 하나로 범죄자 취급받는 현실 말이에요. 새벽 3시, 이하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서장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정작 서장은 자신의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의 아이러니가 너무 극적이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이하린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사명감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경찰 책임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신임 서장님이 어디 계신 거야? 고든 부서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경찰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취임식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작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시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모두 도착했는데 서장만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비서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호텔에도 안 계시대요. 바로 그때 고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장실에서 온 전화였죠. 부서장, 서장님 어디 계신가? 취임식 시작해야 하는데. 시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고든이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한편 유치장에서는 이하린이 철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었죠. 도넬리. 고든의 목소리가 지하로 울려내려왔습니다. 어제 체포한 사람 서류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도넬리가 서류를 들고 뛰어왔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고든이 서류를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하린. 네, 그런데 왜요? 도넬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고든이 손에 들린 다른 서류와 대조해봤어요. 신임 서장 임명장이었죠. 이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미친. 고든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서장님이야. 뭐라고요? 도넬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신참 경관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았죠. 지금 당장 풀어드려. 고든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열쇠를 찾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도넬리의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유치장 문이 열렸고 이하린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서장님. 고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이하린은 손목에 수갑 자국을 문지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든 부서장님 맞죠? 예. 그런데 서장님 취임식이. 취임식은 일단 연기하겠습니다. 이하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니까요. 도넬리와 신참은 벽에 바짝 붙어서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던 사람이 자신들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이 두 경관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하린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서장님 저희가. 도넬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하린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이하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갖죠. 경찰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서장이 전날 밤 자신들의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진 거죠.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상황의 반전이 이렇게 극적일 수가 있을까요? 어제까지 의심스러운 외국인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된 거죠. 권력의 역학관계가 한순간에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워싱턴 포스트, CNN, 지역 방송사까지 모든 언론이 몰려든 상황이었죠.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건물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이하린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플래시가 터지며 셔터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밤새 유치장에서 보낸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투명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기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며 카메라를 집중시켰죠. 제 이름은 이하린입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어제 오후 5시 저는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묵념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이하린에게 집중되었죠. 상자를 열자 구겨지고 더러워진 태극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이 태극기는 제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이하린이 깃발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프랑스 군인의 기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죠. 하지만 어제 이 깃발은 경관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어요. 구겨진 태극기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죠. 저는 이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신체 수색을 당했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서장님, 그럼 체포한 경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하린이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시아계 여성이 참전비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이 되는 겁니까? 이하린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프랑스 억양이 섞인 영어를 쓰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기자들이 빠르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는 불법 상징물이 아닙니다. 이하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희생에 대한 예의이며 역사에 대한 존경입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조상을 기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서 있던 시민들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로 퍼져나갔죠. 저는 오늘부터 이 조직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린이 선언했어요. 편견과 차별이 아닌 진정한 법과 질서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더러워진 태극기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이하린이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시민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하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시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변화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선언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이하린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넬리와 신참 경관이 서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그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던 사람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어요. 서장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파리 경시청 시절의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하린은 의자에 앉아 두 경관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하린이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도넬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신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하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먼저 도넬리 경관, 당신은 대기 발령 조치됩니다. 도넬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장님,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하린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과거 3년간의 활동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거든요. 신참 경관이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특히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네요. 이하린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도넬리가 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서장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요? 이하린이 눈을 들어 도넬리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넬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하셨나요? 이하린이 천천히 되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도넬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를 테러리스트라고 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하린이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것도 실수인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수색을 요구했다고도 기록되어 있군요. 이하린이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제가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입을 다물라고 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신참 경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무엇을 후회하시는 건가요? 이하린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저희가 잘못 판단한 거요. 도넬리가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 판단했나요? 도넬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사과하면 선처해 주실 수 있나요? 도넬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하린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거래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 사과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하린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였는지 정확히 이해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두 경관은 말을 잃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실한 반성입니다. 이하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왜 아시아계 여성을 보고 자동으로 의심했는지, 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세요. 도넬리와 신참이 서장실을 나간 후 이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진심 없는 사과는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서장님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경찰서 휴게실에서 베테랑 경관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도넬리의 대기 발령 소식이 퍼진 후 조직 내부는 미묘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넬리가 한 짓은 확실히 선을 넘었잖아. 젊은 여성 경관 박 경사가 반박했어요. 시민을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나요? 그래도 동료 아니야? 15년차 베테랑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경력을 망치게 하는 게 옳은 건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박 경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던데. 멕시코계 할머니한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많은 경관들이 도넬리의 평소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나도 봤어. 김 경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작년에 공원에서 손자 사진 보여달라고 한 할머니를 1시간 넘게 붙잡아두고 조사했잖아.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 때 말 안 했어? 베테랑이 물었습니다. 누가 믿어줄 것 같았나? 김 경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넬리는 10년 차고 나는 3년 차였는데 괜히 찍히기만 할 뿐이었어.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하린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죠. 드디어 우리 편이 생겼어. 한인회 회장이 지역 신문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아세요? 단지 외국 억양을 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는 거예요.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아도 경찰이 오면 무서워해요. 커뮤니티 센터 관장이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경찰 간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든 부서장의 사무실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조직이 흔들리고 있어. 수사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텐데.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좋잖아요. 고든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언론 보도도 대부분 우호적이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최 경사가 들어왔어요. 부서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경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뭔데? 도넬리 경관건 말인데요. 최 경사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요. 아프리카계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나와서 편의점 가는 길이었는데 도넬리가 수상하다며 3시간 동안 조사했어요. 최 경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생증도 보여줬는데 계속 의심했거든요. 왜 그때 보고 안 했어? 수사과장이 물었어요. 보고했죠. 최 경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과민 반응이라고 넘어갔잖아요. 도넬리는 베테랑이니까 판단을 믿어달라고 했고 고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자신도 그때 그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다른 경관들도 알고 있었나? 몇 명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최 경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직에서 찍히는 게 무서웠으니까. 이 대화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내부 고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하리는 이런 변화를 예상했었습니다. 파리 경시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장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시민들로부터도 경관들로부터도요. 모든 제보를 공정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하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날 저녁 이하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균열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정화의 과정이기도 했어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야만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이하리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 달 후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였어요.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이하린이 단상에 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도넬리 경관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이하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과거 3년간 총 9건의 유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관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건수였거든요. 히스패닉 청소년을 마약 의심으로 4시간 억류한 사건, 아프리카계 교수를 절도 의심으로 조사한 사건, 중동계 상점 주인을 테러 관련 의심으로 신고한 사건. 이하린이 하나하나 읽어나갔어요. 도넬리는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그의 어깨를 토닥거렸죠.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런 행동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하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뿌리 깊은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법 집행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따라서 도넬리 경관은 파면 처분합니다. 이하린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민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도넬리가 고개를 들어 이하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신참 경관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보조 역할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직 6개월 처분합니다. 또한 인권교육과 지역사회 봉사 10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발표가 끝나고 이하린이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번 조치는 보복이 아닙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한 경관이 손을 들었어요. 서장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하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모든 경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경관들이 이하린에게 다가왔어요. 서장님, 사실 저희도 반성하게 됐어요. 베테랑 경관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잘못된 거였네요.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에요. 이하린이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경찰서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인권 교육, 문화 감수성 훈련, 편견 극복 워크숍 등이 정기적으로 열렸죠.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되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편견은 의식하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해요. 심리학 교수가 강의에서 말했어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것이 극복의 첫 단계입니다. 시민 참여 제도도 본격 도입됐어요. 매월 시민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렸고 경찰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됐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순찰 중인 경관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변화의 물결은 워싱턴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도시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개혁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이하린이 전국 경찰청장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죠. 의지만 있다면 말이에요. 6달이 지난 토요일 오후 국립공원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12살 정도의 소년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온 것 같았죠.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할아버지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땅을 위해 싸우셨거든.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바로 그때 순찰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순간 경직됐어요. 몇 달 전 뉴스를 봤던 기억 때문이었죠. 무의식적으로 손자를 자신 뒤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 경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참배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괜찮나요? 할아버지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남성 경관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세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두 경관 모두 참전비를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소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경관님들. 할아버지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에서 산책하던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따뜻한 박수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많이 달라졌네요. 한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경찰서 서장실에서 이하리는 이 모든 광경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서장실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고든 부서장이 옆에서 감회 깊게 말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이하린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죠. 그래도 이 정도 변하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고든이 물었어요. 이하린이 책상으로 돌아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밟혔던 태극기가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곱게 접혀 있었어요. 이 깃발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이하린이 태극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운명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고든이 답했어요. 운명이라기보다는. 이하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누군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이하린은 다시 국립공원을 찾았어요. 참전비 앞에서 조용히 묵념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가던 경관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태극기를 펼치며 이하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체포되던 그날 정말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구나.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이하린은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이 깃발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기억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내가 잘못해서 체포된 게 아니었어. 이하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선택 때문에 태극기는 다시 존중받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당당하게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떠나며 이하린은 뒤돌아봤어요.
참전비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고 그 앞에서 또 다른 가족이 조용히 참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멀리서 순찰차가 지나가며 경적을 가볍게 울렸어요. 인사의 의미였습니다. 이하린이 손을 들어 답례했죠.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에서, 한 번의 선택에서, 침묵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는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